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냐고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적절하게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현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거든요, 그냥.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줌마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교육시켜서.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밥하는 아줌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막말을 했거든요.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냥 용돈벌이 하러 나온 밥하는 아줌마들. 그러니까 이렇게 취급받는 것 같아 상당히 모욕적이었죠. 엄마 마음으로 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표현한다는 거는 되게 이렇게 비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속상하고 전반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우리 학교 급식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렇구나. 멸시라든지 경멸이라든지 그런 대상이었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한마디로 그렇게 매도해버리니까 저희는 이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는 상황이었죠. 이 사회적 인식이나 변화를 바꿔내야 당당히 교육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런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었어요. 비가 막 장대처럼 쏟아지는 날, 그날 항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가서 엄청 이제 항의했죠. 기자회견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붕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도 여성이면서 동네 아줌마라뇨. 비정규직 아줌마들 대충 교육이나 시키다뇨.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혜경이라고 하는 조리실무사 동료분이 돌아가셨어요. 폐암 판정받고 투병하셔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분향소를 차리고 추모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분향소를 철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고. 뭐가 잘못해서 사실까지 이렇게 하냐고.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막 울컥하는데 너무 서러웠던 기억들이었고, 더 서러웠던 이유는 불과 2주 전에 그 똑같은 자리에 서희초 선생님 분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마저도 이렇게 차별을 받는구나. 반드시 이분들의 영전에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졌던 기억이 나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거나 숨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분진, 이른바 조리휴미란 물질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커다란 솥에 든 음식물을 조리용 삽으로 계속 볶아내고 펄펄 끓는 솥에서 쉴 새 없이 건더기를 건져 올립니다. 급식실에서 사실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을 튀김을 튀겨요. 그거 말고도 사실 매일 그 큰 솥에 얼굴을 거의 집어넣다시피 하면서 볶고 튀기고 또 전도 부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작년 그 11월에 그 폐암 소견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인원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일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피해 국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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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폐암으로 죽고 싶지 않다. 급식실 상기개선 마련하라. 마련하라. 급식실의 폐암 문제 해결하라.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학교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단 폐암에 걸렸다라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조리흉이나 탄소 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학 물질들은 이미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충분하지 못한 환기 시설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심지어는 지하 공간에서 조리가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죠. 전 세계적 명성이 자자한 K급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몸을 갈아서 제공을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상처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우리 말고는 알아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심을 다지게 되는 어떤 원동력으로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법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복무 지침이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마스크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방역도 안 되고. 근데 당시에 인천교육청의 사무관이 했던 얘기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법이 없어서 보호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치명적인 이제 차별과 상처를 주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국회에 10만 청원 동의를 얻으면은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10만 청원 청원을 받았고, 그래서 국회에 올렸어요. 당시에 교육 공무직 관련된 법안, 그리고 방과학교, 그리고 돌봄교실 관련된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캐비넷 안에 보관되고 4년 동안 폐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실은 법을 올려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을 못 올리니까 우리를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폐암으로 죽어가도 폭염으로 쓰러져도 동료가 다쳐 응급실로 실려가도 무조건 참고 급식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 학비 국회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비 국회의원에게 명령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싸워달라고. 제가 노동조합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밥하는 노동자에게도 급식비가 없었어요. 저희가 67일 천막 농성을 해서 급식비를 받게 됐거든요. 당연히 이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저 안에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삭감되는 그 소식을 이렇게 깜깜무소식으로 모를 수가 있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저 안에 꼭 들어가자. 최소한 죽고 다치는 문제는 법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에서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해서 학교급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제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발의를 했고, 교육위원회 소관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 의원님 중에 누군가는 발의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정 의원님을 찾아뵙고 고민정 의원님께 우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 대한 현실을 말씀을 드렸고, 이 법을 반드시 같이 한번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법안을 좀 발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 법안은 이미 10년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철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기회가 온 겁니다. 또다시 뭔가 오류가 생겨서 철회하거나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노조에 계신 위원장님들은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토하고 마지막까지 그 법안 문구를 완성했었고요. (2025년 10월 1일)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운동본부가 그 뜨거운 출발을 알린 날입니다. 조합원들은 전국적인 청원 서명운동을 조직해 시민들의 마음을 직접 두드렸고, 그 결과 총 32만 2,896명의 시민이 기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번 서명은 더 안전한 급식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길거리 서명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나와서 조합원들이 나와서 서명전을 했었는데요.
일을 마치고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정말 다 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70명이나 나오신 거예요. 그날 저희가 첫날에 10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정말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급식단체, 학부모단체, 참여연대나 여러 시민단체 분들이 국회에 지지 의견을 보내주시고 서명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발벗고 나서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힘이 됐죠. 국민들, 시민들의 연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연대라는 게 길하고 똑같아요. 오가지 않으면 풀이 나버리고 우거져 버리고 이래 되는데 그 소중한 연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을 일부를 개정하면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장차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건 뭐 두말하면은 사실은 잔소리예요. 우리가 보통 밥 한 공기에는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점심 한 때를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교육이다 하는 거고, 좋은 식재료를 노동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해야지, 노동자들이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실무사 분들이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일하면서 다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뉴스에서 항상 아이들 밥 가지고 협박한다 라고 언론 보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루 빵을 먹는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그렇게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이제 당사자로서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불편해도 괜찮다. 그리고 파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관심 갖자. 지금 저희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을 만들어주는 조리 실무사분들이 아프시거나 이분들이 노동 강도 때문에 인력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오시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또 그만두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급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행복한 급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던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급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위기의식을 저도 현장에서 같이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급식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학교 급식 개정 운동에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연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식씨 도생으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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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학교 급식 개정안 통과시켜라! 83배! 국회에서도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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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굳건하게 손잡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직! 국회 본관한 농성을 했던 순간이 이제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막바지였는데 또 이 법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단체에 또 반대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도 하시다 보니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좀 위기에 빠졌을 때 국회 본관 앞에 이 농성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냥 비껴설 수도 있는 거를 정말 K급식의 그늘에서 죽고 다치는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호소를 피하지 못하게 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일간 또 국회 앞에 릴레이 총파업을 하는데 서울까지 상경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던 우리 조합원들이 모두의 힘이 모아져서 본회의 통과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만 서명 운동도 해주시고 농성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을 만들려는 노력을 바깥에서 하셨던 거고, 그 간절함이 저한테도 와요. 나의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나의 책무가 엄청 간절해지거든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제대로 된 급식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고강도 노동에 싸구려 취급받는 우리의 일자리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서 물려줍시다. 비정규직, 서임금
구조 이제는 끝내자! 이 법은 학교 급식이 시행된 이래 10수년간 이름 없이 그림자 노동을 해온 6만여 명의 급식 노동자들에게 학교 급식 종사자라는 법적 명칭을 부여한 법안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국가가 인정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해를 넘겨왔고 그러는 사이 많은 이들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늦었지만 고인들의 영전에 이 법을 바칩니다.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학교급식 종사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름이 제대로 생기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가 이제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참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급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때까지 서러움이 사야가 울음이 왜 복받쳐서 몸이 흔들리게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 동료잖아요. 제 옆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15분이. 국가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준 거니까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정부가 하겠다는 거 약속했는 거잖아요. 법안들이. 약속해 주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이었고 기뻤어요. 이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박수를 이제 정말 쳐주시는 걸 보면서 이제서야 국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서야 마련이 됐구나라고 하는 게 그날 여야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몸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학교 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가 국가 책임으로 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의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의 이름이 한 번도 법안에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에 초중등교육법에 기타 등등에 들어간다. 우리는 명시가 되지 않았다. 직종의 존재가. 이런 게 이제 가장 억울하고 한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조리사, 조리실무사라는 법안의 명칭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의 존재 규정이 생긴 거지요. 요리하는 아줌마, 그리고 밥하는 이모, 그리고 여사님은 저희는 아니거든요. 당당히 저희도 조리실무사라는 명칭이 학교 내에서도 제대로 불려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급식법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폐암으로 고통받고 동료를 잃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슬픔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급식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했던 곳,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해도 일하러 오지 않는 현장이었던 급식실이 이제는 조금 사람이 살 수 있는 현장, 또 아이들에게 급식한다라고 하는 노동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법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프지 말고 그냥 일 좀 수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짜 일이 너무 힘들게 너무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학비노조 힘내자 화이팅! 향후에 이제 주역에 남은 거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학교급식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그리고 행정실과 교무실 모두 이제 교육공무직으로 법제화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마련이 됐으니까요.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힘을 뭉쳐서 우리 교육공무직법 제정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우리 힘내서 교육공무직법 제정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